2025년에 JA 대권을 향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데뷔 3년을 넘은 이시카와 미오의 리즈가 계속되는 가운데 빅미드 여배우 중에서도 역대급 바디라인 타노 유의 상승세는 작년에 신인왕을 넘어섰고 연예인 출신의 뉴페이스도 기대가 되는 올해입니다. 부활 후 지난 3년간 업계를 평정했던 사이카의 원탑 시대가 변곡점을 보일 즈음 새롭게 떠오른 세토 칸나의 등장은 각종 데뷔 기록을 갈아치우며 원탑의 자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와 복귀를 거쳐 포켓의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는 카렌의 폼과 마인드 또한 괜찮아 보이네요. 사이카가 가수 겸업을 선언한 가운데 그게 JA 활동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내려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2025년을 지배할 여배우는 누구일지 그 대권의 향방을 전망해봅니다. 먼저 카에데 카렌입니다. 포켓으로 복귀한 후 폼도 나쁘지 않고 작품 마인드도 괜찮아 보입니다만 생각보다는 두각되지 못하고 있죠. 카렌의 튜닝 중에서 최근 모습이 제일 어색하다는 반응이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그 정도로 비주얼의 클래스는 인정받는 배우죠. 특히 보이시한 느낌이 변화되던 22년 즈음에는 최고의 리즈를 누리며 정상에도 오를 기세였는데 느닷없이 그해 3월에 은퇴를 발표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2월에 판매 랭킹 탑5에 깜짝 랭크되며 소환을 당했고 이에 카렌도 부활로 응답을 했습니다만 포켓으로의 복귀가 아닌 팔레노 이적을 선택했죠. 돌아보면 이때가 업계 탑 궤적의 골든타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JA 여배우의 가장 피크라는 23세이자 한껏 여성스러워진 미모 또한 최고였죠. 이때 포켓으로 돌아와서 시너지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같은 사내에 카나와 츠무기가 25세 이후의 기세가 꺾인 걸 보더라도 여배우의 최적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왠지 카렌에게는 기회가 또 다시 찾아올 것도 같고 최근의 폼도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카와키타 사이카입니다. 2018년 돌연 은퇴 후 3년의 시간 그리고 복귀 후 업계를 평정했던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사이카는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수 겸업이고 며칠 전에 데뷔 앨범이 출시되었죠. 그동안 여러 무대에서 노래를 하며 본격적인 가수의 빌드업이 된 것도 같습니다. 배우치고는 노래를 잘하고 본인도 하고 싶어 했고 시기도 지금이 적기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승부수는 던져졌네요. 또 하나의 변화는 내리막입니다. 지난 3년간의 판매 순위를 보면 가끔 신인 버프로 밀린 적은 있지만 거의 기존 배우들을 깔고 2위 자리를 지켰었는데 2개월 연속으로 미오에게 밀리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 해도 아직은 언제든 다시 탈환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만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작품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모험적인 도전을 한 것 같고 이게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드라마네요. 반면에 설립 이래 계속 원탑을 보유 중인 S1으로서는 사이카의 공백에 대비하여 이미 새로운 누군가를 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인공은 세토 칸나로 알려지고 있죠. 지난해 미드 중심의 배우들과 다소 애매했던 일군들을 방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대형 신인의 존재 때문이었나 봅니다. 천년돌이라 불리는 하시모토 칸나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인지 천년의 한 명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름도 칸나로 지었네요. 탑티어급의 미드와 바디라인을 갖췄고 투명한 미백톤 등 전반적으로 균형감 있는 하드웨어라는 반응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시한 얼굴에 대해서는 불호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업계가 아닌 신비하거나 오묘한 드라마에 어울릴 법한 인상으로 보이기도 한데 그러기에는 미드가 재능 낭비라는 차원도 있겠네요. 현지 유관 매체들은 올해의 신인을 넘어 곧 업계를 접수할 여배우로 예상하고 있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가 S1이라면 거침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다만 신인이라 작품의 스킬이나 관리에 대한 변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배우는 이시카와 미오입니다. 사실 미오가 여기까지 올라온 배경이 기존 배우와 결이 좀 다른 캐릭터이고 거의 달달하고 소프트한 느낌의 이미지로 달려왔습니다. 미드나 바디라인으로 승부되던 전형적인 여배우의 세계관을 바꾼 것이기도 한데 그것이 정체되면서 시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니즈가 있어왔고 데뷔 3주년작에서 그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꽃을 든 남자들의 릴레이가 이어진 하드한 작품이었죠. 주목되는 건 그 이후에도 아이돌의 이미지가 깨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웬만한 미드 없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지난 순위에서 계속 증명해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탑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네요. 관객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은 얼굴은 괜찮은데 미드가 허전한 많은 꿈나무들의 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미호는 이대로 2인자에 만족하며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레이블이나 소속사는 생각이 다를 것 같네요. 결국 탑에 오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키는 앞으로의 작품에 있고 선을 넘어 가능성을 보여줬기에 올해가 더 기대되는 미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제2의 1을 지배할 퀸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토 칸나입니다. 상반기는 이미 넘어간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다만 수천만 원의 계약금과 연간 계약 소문의 초대형 신인인 건 맞긴 한데 유명 아이돌 출신도 기존 팬덤의 기반도 아닌 상당한 언플이 가미된 신인이기도 해서 이후 작품에 따라 버프가 일찍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S1이 그렇게 내버려두진 않겠죠. 사이카가 내리막 추세를 본격적으로 탄 건 아니지만 탑10 밖으로 밀려나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름을 미카미 유아를 통해 학습했기에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여지고 가수 데뷔가 추세에 반전을 만들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또한 상황에 따라 상승세인 미호가 탑을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움직임을 보면 다른 레이블에서도 바람의 신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그동안 평온했던 업계 탑의 경쟁이 어쩌면 올해는 춘추전국 시대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